이란은 도널드 트럼프에게 이란 대표단 인사들에게 직접적으로 보복을 위협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제 미국과 이란 간의 협상은 큰 스캔들로 끝났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이란 대표단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양보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위협했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란인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고 이 해협을 미국 대통령에게 직접 넘기지 않으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란을 파괴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트럼프 본인은 나중에 폭스뉴스 방송에서 자신이 실제로 이란 협상가들에게 직접 그렇게 말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용하자면 해협을 닫으면 너희 나라는 없어질 것이다. 심지어 너희는 그 빌어먹을 나라로 돌아갈 수도 없을 거다. 그 이후에는 라고 했습니다. 이란인들은 즉시 그런 말을 용납할 수 없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란 대통령에게도 계속해서 위협을 가하며 말을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인들은 트럼프의 위협은 이미 오래전에 효과를 잃었다며 그런 위협으로 망신당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협상가들은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양측 모두 이란 석유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문제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지금 방금 끝난 미국과 이란 대표단 간의 첫 직접 협상 결과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협상은 최근 스위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물론 미국 대통령의 다소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의 부통령은 그래도 그 60일간의 상호 이해에 관한 양해각서 틀 내에서 이란인들과 어떻게든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 아래에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최신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이란 간의 첫 직접 협상이 시작도 하기 전에 거의 무산될 뻔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부통령 JD 벤스가 스티브 비트코프, 제러드 쿠슈너와 함께 협상을 시도하는 동안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참지 못하고 이란 대표단에게 전화를 걸어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협상이 어떻게 진행됐을지 상상됩니다. 그때 트럼프가 이란인들에게 위협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만약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고 선언했고 스위스에서 협상 중인 이란 대표단을 위협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점점 더 과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벤스, 비트코프, 쿠슈너가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트럼프는 폭스뉴스에 전화를 걸어 생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필요하다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을 직접 통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통과 요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조금 뒤에 같은 트럼프가 덧붙이게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천사가 될 수 있다고 표현하며 단순히 선박 통과 요금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용하자면 운송되는 석유의 20%를 가져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과 요금 부과 계획에 대해 내놓은 일종의 답변입니다. 같은 시각, 토요일에 이란군 지휘부는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에 재개된 교전으로 인해 해협을 봉쇄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란 측은 레바논 전쟁이 멈추는 것이 협상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레바논에서 전쟁이 멈춰야 협상이 가능합니다. 결국 트럼프는 자신이 직접 이란 대표들에게 해협을 봉쇄하면 당신들은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신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도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트럼프는 이란인들에게 레바논의 헤즈볼라 무장 세력에 대해서도 화를 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정을 위반하고 있었고 그로 인해 미국과 이란 간의 양해각서도 무산되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트럼프의 또 다른 발언이 나옵니다. 이란은 레바논에 있는 고액을 받는 자신들의 대리인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즉시 중단시켜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란에 다시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입니다. 지난주처럼
하지만 훨씬 더 강하게. 또한 트럼프는 이란 대통령 마수드 파지슈키안에게 말을 조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파지슈키안이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힌 뒤에 나온 발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이어 이란 대표단은 미국의 항의 의사를 표명하고 스위스 회담장을 떠났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 대통령의 행동이 미국과 이란 간 상호 이해에 관한 양해각서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양측은 서로에 대한 위협을 자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명시됐지만 트럼프는 다시 위협했습니다. 결국 이란 대표단은 협상장에서 퇴장했고 실제로 잠시 휴식을 가진 뒤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앞에 나와 미국 협상단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위협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사과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협상은 계속됐습니다. 현재 이 협상은 이란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한편 협상 중단은 이란 측에 도널드 트럼프의 체면을 다시 한번 구기게 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란 측의 수석 협상가 모함마드 바기르 갈리바프는 회의와 협상 중단 이후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들의 위협이 정말로 효과가 있었다면 그들이 이렇게까지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렀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가. 우리는 미국의 위협을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을 신중하게 골라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대는 그들에게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해도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트럼프가 이런 위협을 쏟아내면서 폭스뉴스의 전화에 생방송 인터뷰를 하고 자신이 어떻게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것인지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그의 부통령 JD 웬스와 그의 특사 비트코프 쿠슈너가 스위스 비르겐슈톡에 있으면서 미국이 결국 지역 내 완전한 휴전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JD 웬스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이란인들에게 미국이 이란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역에서 거의 최고의 친구가 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확신 있게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공화당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 트럼프의 열렬한 지지자로도 알려진 그는 만약 이란과의 외교적 노력이 실패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겠다는 위협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린지 그레이엄은 사실상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더욱 과장해서 전했고 그 말은 이렇게 들렸습니다. 다음은 인용입니다. 외교적 해결책을 시도해 봅시다. 하지만 저는 실패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저는 금요일에 트럼프 대통령과 4시간 반을 보냈고 다음엔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만약 이 협상이 실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력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것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작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요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도록 할 것이고 이것은 중동 5,000년 역사상 가장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에 도전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자면 만약 이 외교적 노력이 실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운영할 겁니다. 우리는 2026년 아랍 이스라엘 분쟁 종식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공격을 계속하면 우리는 이란을 타격할 새 정책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란인들에게 말하자면 만약 헤즈볼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우리는 이란을 공격하는 새 정책을 취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개적인 상호 위협에도 불구하고 협상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라운드의 협상이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협상에서 논의된 문제 중 하나는 레바논에서의 분쟁 방지 메커니즘과 남부 지역에서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군대 간의 충돌 속에서 휴전 체제 준수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의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과 레바논 대표들, 그리고 심지어 헤즈볼라 대표들조차도 이 협상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 간의 첫 번째 협상 라운드는 레바논 전쟁에 초점을 맞췄지만 이 전쟁의 당사자들은 전혀 참여하지 않은 채로 이 전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향후 핵합의 요소들도 논의됐으나 소식통에 따르면 다른 문제 논의 중 간단히 언급된 정도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 문제도 다뤄졌고, 물론 제재와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란 언론이 이미 양측의 이란산 석유와 석유 제품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합의안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호세인 가르반자데라는 이란 대표단의 경제 전문가가 제재 해제 문제가 조만간 실행 단계로 넘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문제는 합의가 됐고 이제는 단순히 메커니즘을 가동하고 뭐라고 하더라? 이란산 석유 운송에 대한 허가를 다시 발급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는 또한 양측이 이란 자산 동결 해제 문제도 논의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재미있는 건 가르반자데가 미국과 이란 간의 양해각서의 다른 조항들은 실행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는 겁니다. 레바논에서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군대를 철수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럴 생각이 없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재 해제나 이란 자산 동결 해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레바논에서의 전쟁을 참아내고 그냥 눈 감아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실행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공격을 주고받아도 그 외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 측은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양측이 장관은 양보의 규모를 축소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모두에게 양보의 규모를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그의 표현에 따르면 과대평가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란은 이미 수년 동안 제재를 우회해왔기 때문에 제재 해제가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상기시켰습니다. 이어서 크리스 라이트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5. 이란인들은 지난 47년 대부분 동안 석유를 팔아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얻는 것은 단지 다시 석유를 팔 수 있는 기회일 뿐입니다. 그저 대수롭지 않게 석유 판매로 수십억 달러를 버는 것뿐입니다. 정말 별거 아니죠. 그냥 사소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인용문을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달 동안 그들의 석유 판매를 완전히 중단시킬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압박 수단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전 상태로 돌아가겠지만 그들은 다른 자금은 전혀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동결된 자산은 핵 협상에서 의미 있고 입증 가능한 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란인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협상에서 쥐고 있던 지렛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력이었는지는 라이트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과 이란 간의 정치적 협상이 카타르와 파키스탄의 중재로 고위급에서 오늘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JJD 벤스, 비트코프, 쿠슈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기술팀들은 아마도 협상을 계속하기 위해 스위스에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가 또다시 이상한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에 대한 모든 링크와 정보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비공개 커뮤니티 패치 인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저와 소규모로 유튜브에서 다루지 않는 주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자기 검열이 없으며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유튜브 채널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들에 대해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질문에도 답변합니다. 비공개 커뮤니티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으니 꼭 가입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잘 챙기시고 안녕히 계세요.